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형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또 부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또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가구 형태가 또 변화하면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 잘 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좋은 투자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떠나볼 곳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으로 갈게요. 특히 테헤란로를 옆에 두고 있어서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한 곳이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에서도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3룸 아파트 정보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처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강남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오피스텔이고요. 이곳은 역삼역에 있는 이 역세권 물건이네요.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삼동이니까 정말 업무 단지 안에 쌓여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 대한 전략은 이분이 보다 더 톡톡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도 오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자, 부동산 이슈들 뭐 매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체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보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야만 현재 이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현 정부의 생각과 네, 저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자, 뭐 교육부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취약 이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하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즉 7살 때부터 네, 학교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뭐 공식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네, 물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부율 상당히 높은 거 아실 겁니다. 네, 누구보다 또 어느 나라보다도 뭐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리송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진행이 되거나 또 멈춰 있거나 또는 변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학구열로 인해서 네, 지금 현재 어느 곳을 가더라도 네, 내 자녀를 정말 알맞은 공간 안에서 키우기를 누구나들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뭐 사실 이 과거 전 정부에서도 예, 그 2025년도에 네, 그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 폐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이슈화가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네, 그런 뭐 사교육이라든지 또 학원가 또는 학군 좋은 것들 위주로
네, 그런 전입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취약에 대한 부분들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바로 그 강남입니다. 강남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광남이 생겨난 이후로 계속해서 네, 사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항상 1번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나 네, 자녀를 키우기 위한 그런 자녀 부모들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입지 여건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의 개발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특히나 이 서울 안에서도 대규모의 초대형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강남이죠. 자, 요즘 오피스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이 점점 완화가 되고 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화됐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네, 풀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혜택들, 특히나 제일 우선적으로 혜택을 바라본다면 네, 강남 위주로 6억 원 이하의 물건들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 여건, 인프라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역세권 특히나 네, 오피스텔 라인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라인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강남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투룸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적으로 6억 원이 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룸을 네,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1.5룸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8평 미만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를 제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시세는 지금 현재 4억 6천대에서 7천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만 역삼에서 초역세권 라인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많게는 한 5천 정도, 뭐 더 들어가는 경우에 한 6천 정도 들어갈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5천 정도의 금액이면 네, 일단 자녀들한테 네, 부담부증의 형태로서 넘겨주실 수 있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네, 움직여 보실 수가 있겠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 뿐만이 아니라 노년층들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직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적으로 뭐 사실 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테헤란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일자리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위치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지금 현재의 뭐 그런 일자리,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큰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이 아닌 부동산은 멀리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는 이 지역 정말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서울,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울입니다. 32%에서 33%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이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 바로 강남구죠. 무려 100만 명 정도 가량 일자리 인구가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실로. 일반적인 광역시 자체가 보통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광역시 정도 수준의 인구를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강남구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만큼 세수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누구보다도 살기 좋게 어느 지역들보다도 만족하는 그런 삶의 질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어디다? 강남구다. 네.
그만큼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고요. 자, 이 지역들 특히나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서 1, 2인 가구들의 증가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으로도 이런 미혼 또는 좀 결혼을 좀 미루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요. 황혼 이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노년층이 돼서도 서로 좀 이렇게 황혼 이혼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조금은 되돌아보는 그런 또는 남아있는 여생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돼 왔고요. 지금 현재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1, 2인 가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도 내 삶의 만족도, 자, 그리고 내가 적어도 삶의 만족도도 있지만 내 향후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또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대표적으로 강남구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이런 곳에 투자 또는 실거주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공시가 상승률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 서초구 일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을 무조건적으로 보십니다. 물론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겠고요. 주변에 세 번째가 인프라 시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위, 아래, 양 옆으로 서울, 특히나 특히 한국 서울 안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노선들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호선이죠. 그리고 9호선이죠. 세 번째가 지금 요 신분당선입니다. 그래서 역삼동을 다 두루 끼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은 교통의 정말 요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바로 이곳에서 들리고 있죠. 잠삼대청, 그리고 압구정 라인들까지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갱신이 됐는데 또 추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됐죠.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역삼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물건들 또는 상품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죠. 테헤란로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개발들 그리고 중심축 라인으로 뭐 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또는 주거지 상향 그만큼 토지의 가치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앞에서 제가 입지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워낙에 큰 규모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개발입니다. 개발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삶을 변화시켜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움직여야 내 인생도 바뀝니다. 자, 50층 규모의 세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이런 설계 자체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중요한 건 또 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100만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 120만 명 이상을 상회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보다도 거의 뭐 120% 정도 가량 높아지는 수준이죠. 자, 현대차 GB센터, 현대차 15개의 계열사 포함해서 하청업체 또한 1차, 2차 벤더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겠죠.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 지금 강남이 가지고 있는 이 일자리 때문에 주변의 집값 변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이 일자리 현대차 GB센터 하나만 생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임차 수요 예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도 또 팝니다. 더 좋게 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통의 여건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GTX 완성이 되고요. 뭐 KTX 등등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례 신사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상부, 지하부에는 이제 뭐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또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강남으로 관통하는 GTX A 신호선 그리고
뭐 신분당선의 용산까지 연장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강남이 이렇게 좋아져요.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가분들 또는 TV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4억 6,500 정도에서 4억 7,500 정도 수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 한 4천에서 5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에 130, 12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는 한 1억대 초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월세 수익률, 공실 걱정 정말 제로입니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풍부한 임차 수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의 중심에 있는 곳이고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1.5로 오피스텔, 분리형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요. 선호하는 분들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만나러도 가볼게요. 자, 마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이고요. 위치는 6호선 마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7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날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지가 상승 기대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빠르게 이곳도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나왔어요. 마포 망원동입니다. 자, 마포구청역 주변 그리고 망원역 주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사실 이런 개요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면적들 뭐 25평대, 26평대입니다. 금액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도 금액대가 지금 현재 서울 한복판에 용산의 옆 동네이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까 싶겠지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전세 안고 일단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또는 실거주를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겠지만 일단 전세 안고 사두신다면 1억 원대 초반 가지고 일단 사두실 수 있다. 빌라 투자,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금액으로 주차 공간이 완벽한 그런 아파트. 물론 단지형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세 동 단독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투자 가치성 자체가 매우 높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첫 번째는 거주 선호도가 좋아요. 자, 여기는 정말 물가도 정말 싸지만 요즘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인플레이션 정말 금리 올려도 안 잡히죠. 요즘 물가 때문에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정말 시장 물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가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에요.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없이 다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마포구 망원동도 점점 도시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들은 이제 이 7억대 금액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호재도 많고요. 이주 수요도 많고요. 일단적으로 용산 정말 엄청난 개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용산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딜 사야 되냐? 용산에 바로 인접지를 또 노려보셔야 되겠죠.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게인 2020년도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뭡니까? 마용성 얘기했었죠. 마자가 바로 마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포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용산 살 수 없다면, 성수동 살 수 없다면 마포 가셔야 되겠죠. 마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구체적인 그런 개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냐는 거에 관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수변 중심의 스카이라인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한강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망원동이 그렇게 한강에 인접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 요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수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통해서 육성하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바로 그래서 한강 주변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강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자, 뭐 주변에 뉴타운 많이 생기고요, 공원 많고요, 뭐 교통 좋고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입지인 거고요. 네, 한강변에 붙어 있는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입지이면서도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에서 용산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한강변 주변에서 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용산 옆에 성수동 일대 있죠. 광진구 있죠. 안 비쌉니까? 다 비쌉니다. 아래쪽 라인으로 어디 있습니까? 청담동 있죠. 압구정 라인들 있죠. 반포 라인들 있습니다. 안 비싼 데 있습니까? 다 비쌉니다. 자, 그럼 중심부 라인으로 왔을 때 용산 아래쪽에 노량진 있죠. 동작구 쪽 라인들 노량진 안 비쌉니까? 다 비싸죠. 자, 그럼 여의도 라인들은 여의도 라인에 위치하고 옆에 있는 마곡은 다 비싸죠. 다 가격들이 비싸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무리가 되더라도 사 놓으실 만한 지역이 바로 저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망원동은 다른 어떠한 조건들, 다른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한강에 인접하면서 공원을 많이 끼고 있으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지역도 우리가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집주 근접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성산 시형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죠. 5천 세대로 탈바꿈이 되는 아파트 정말 초대형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진행이 된다면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진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된다면 이 지역들의 아파트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거고요. 공세권, 숲세권, 수세권 아파트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주거 트렌드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이런 망원동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변에 공원들도 많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월드컵 대교 완공이 되면서 서부 간선도로와 연결성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지방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제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했었던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죠. 쇼핑 인프라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옆 동네 상암동에서 이렇게 랜드마크 시티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약 100층 규모 이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안에 부족했었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쇼핑 시설과 추가적인 일자리가 대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7억 25평대에서 26평대예요. 요거 투룸 아니고요. 3룸 아파트입니다. 자, 7억 원대 초반, 7억 1,500에서 7억 3천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 2천 정도면 일단은 사두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죠. 한 보증금 1억 원에 한 15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하시다면은 대략 한 3억대 초반, 중반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도 충분히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서울에서 3룸 아파트를 이 가격에 만나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개발 호재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외에 또 정보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 부분까지 저희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이슈부터 저희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완화 정책으로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도움 드릴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또 때 아닌 또 장마가 또 와가지고 쫄딱 맨날 비 맞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죠? 또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 문제예요, 문제. 이거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 맨날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 지나가는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코로나 확실히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매달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 방향성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세금적인 규제, 또 규제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마음처럼 안 되다 보고 있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규제를 풀고 완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고 또 감세랄지 또 보유세 감세, 취득세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금적인 부분들을 현재 완화시키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거래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가 현재 상당히 많이 줄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세 수입 자체가 이런 정부의 세 수입 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이러한 공급 대책들이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반기를 이제 지나서 이런 하반기에 올해 마지막에 이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발표될 이러한 상황들 발표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을 발표를 하는지 그에 대한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반기 정부에서 발표할 부동산 정책이죠. 이번 달 8월 달이죠. 8월 달에 정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항상 앞서 말씀했었던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250만 호의 주택 공급 이런 공급 주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공공이 상당히 많이 길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러한 공급적인 주체를 민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공급을 할 것이냐? 바로 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지가의 안정성을 잡아보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또 공급 목표 절반 이상을 또 재개발, 재건축, 또 도심 복합 개발 그 외에 정비 사업들도 있겠죠. 신속 통합 기획이나 또 역세권 시프트,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랄지 또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이런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완화를 시키면서 시기를 상당히 빨리 당길 수 있는 요건들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발표가 현재 남아 있고요. 또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대해서 공급한다라는 그런 민간 위주의 공급성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임대사업자분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 보유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완화가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상향시키는 요건도 현재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것이 가장 이번 정부에서 나타내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재건축의 이런 정밀 안전 진단 기준도 합리화시키고 그만큼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발생시키려는 목표를 보이고 있죠.
또 재건축의 초과이익 분담금 개선을 또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재건축 요즘에 뭐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금 자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신속한 통합 인허가랄지 또 분양가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 조치를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또 도심 역세권 국공유지죠. 국공유지나 이러한 복합 개발이나 주택 공급의 확대. 결국에는 이러한 시선 자체가 주택 공급에 상당히 맞춰져 있어요. 뭐 각종 개발들도 다 이러한 공급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급에 대한 목적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자체도 재건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세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또 토지 용도의 변경과 또 종상향이죠. 그 용적률의 상향 등 300에서 500% 이런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된다라면은 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1기 신도시에 상당히 많은 특별한 혜택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기 신도시 부분들의 요즘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임대차법 개정도 있죠.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개정을 한다고 하고요. 시장 상황 보면서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법률을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주택임대 등록자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또 아파트와 그리고 주택수 합산 배제가 있었죠. 주택수 합산 배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것을 다시 아파트와 주택수 합산 배제 이 두 가지 카드가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년이나 뭐 무주택, 또 신혼부부들 그리고 전세 사기 대책 등 이런 2030 세대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또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들에게 또 더 싸고 덜 가성비 좋은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10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또 올해 하반기 안에 하나둘씩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정확히 어떠한 가이드라인으로 어떠한 목적성을 띠고 정확한 포인트를 또 발표를 하면은 그것들을 한번 꾸준히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반기 정부에서 발표할 이런 부동산 정책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들도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을 얻으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도 함께 분석 도움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일요일에 준비되고 있으니까 시간 역시나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예약 필요하시다면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처 만나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투자처가 고덕동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9호선이 앞으로 지금 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터 공원역이 생기고요. 이 센터 공원역에서는 도보로 1분 거리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강동구 이제 고덕동이죠. 서울시든 이제 모아타운이나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이게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재개발 사업들 그리고 뭐 재건축도 있겠지만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신속통합 기획에 또 2차 후보지가 발표 남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죠. 가면 갈수록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지가 한정돼 있고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택 마련이나 또 투자나 그런 방향성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희소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교통망의 개발 그리고 또 지하철의 연장 사업이랄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또 안정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상당히 앞으로 미래성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강동구 고덕동 자체가 그런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변에 다양한 대형 개발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개발들이 하나둘씩 완성되고 우리가 2030년 정도 되면은 모든 곳에 다 완성이 되겠죠. 그때도 물론 개발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개발들,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토지에 흡수가 되고 주변 집가를 상당히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형 개발,
서울시 안에서도 대형 개발을 품고 있는 지역들 꾸준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있고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지역들이. 자, 강동구 고덕동이고요. 9호선의 샘터공원역의 연장 사업이 예정돼 있고요. 도보 1분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에요. 역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 자체가 대지 지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6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평형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정비 사업들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정비 사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서 기다리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에 현재 시세가 가격이 책정돼 있고 아무래도 이 노후도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낮은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2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가성비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고덕동은요. 9호선 연장선이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 9호선 연장선의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9호선이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없었던 이런 업무단지, 이런 강남과 도심과 영등포에 업무타운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고덕도 업무타운이 없었던 업무타운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개발의 가능성, 또 개발 호재도 풍부하기 때문에 교통망들이 현재 먼저 기반 시설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기반 시설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이제 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 먼저 현재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자, 고덕동의 위치는 이제 9호선 샘터공원역 예정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한강변이 바로 보이시고요. 주변에 이런 많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그라시움이나 아래쪽에 이러한 신축의 밀집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제공들을 많이 잘 해주고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망들 상당히 훌륭하게 펼쳐져 있죠. 이러한 교통망이나 대중교통들도 앞서 보셨다시피 9호선과 더불어서 8호선이랄지 5호선이랄지 각종 대중교통과 간선도로망을 충분히 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덕동을 확대하는 이미지인데 고덕 2-2지구잖아요. 9호선에 샘터공원역 예정돼 있고 우리 반대편에는 이 고덕 비즈밸리가 새롭게 또 탄생이 되고 바로 이제 요즘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둘씩 준공이 되고 있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서울 제2 경부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의 공사랄지 또 9호선의 연장 사업 또 주변에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과 함께 녹지와 학군, 주거시설 이러한 복합적인 균형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노후도가 충족되는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신속통합 계획이나 많은 이야기가 그런 각각의 정비 사업들의 역세권 시프트까지 다양한 사업들로 방향성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2040에서도 이제 35층 규제가 폐지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지어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은 이러한 고층의 아파트가 앞으로 곳곳에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2040 플랜에서도 그 기대감을 충분히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이곳에는 150여 개 기업이 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것들 다 좋아요. 복합적으로 당연히 다 들어오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중에서도 무려 150여 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강남권과 영등포 또 마곡지구 이러한 종로나 CBD 업무 지역들 또 대형 업무타운이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너무 좋아지죠. 내 주 앞에 대형 업무타운이 생겨나는 그런 호재 소식까지 안고 있고요. 9호선, 8호선, 5호선 연장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이러한 대중교통보다도 이러한 대형의 규모의 도로망들이 확충이 되고 있죠. 고덕동의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세종 제2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고덕동을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부에 있고 이것들이 이제 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의 대중교통이 비롯해서 이러한 도로망들, 대형 도로망들이 고속도로가 이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도 상당히 풍부하게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자, 가격 자체가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3만 원대 초반대 현재 흡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충분히 흡수가 잘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6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또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또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런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뭐니 해도 이제 9호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치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창동에서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3룸이네요. 이곳은 창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1호선, 4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만의 매력 굉장히 넘치고 있더라고요. 바로 또 설명 들어볼게요. 저 이번에 동부권이죠. 동부권의 또 핵심 지역이죠. 요충지구. 요즘에 이제 GTX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GTX가 이제 공사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낸다고 해요. 아무래도 A 노선이나 B 노선, C 노선들이 속도를 내면서 그것이 점점 완성 단계가 좀 더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 창동 역시도 예전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되게 말씀드렸던 그 개발 소식들이 이제 완성을 바로 코앞에 앞뒀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고요. 이 지역 자체가 현재 지하철 노선은 1호선과 4호선 이런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요. 주변에 걸어서 도보 5분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에 인접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3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이것이 아무래도 기존 단지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 세대수가 많은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형 형태로 되어져 있고 면적 자체도 한 전용 면적 실평수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21평에서 22평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이제 4억 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죠.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창동이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이미 학군과 다른 것들이 균형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전세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전세가를 통해서 4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서울시 2030 플랜에서는 이제 7광역 중심지로 창동 상계 지역을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다양한 개발들을 품고 있어요. 그때는 개발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2030 개발에서 플랜을 짰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개발들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고 또 이런 인프라 생활 자체가 현재 주거 환경 자체는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뭐 학군이랄지 또 교육이랄지 또 주변에 녹지, 또 학군, 이러한 인프라들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이 충분히 구성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꾸준한 인구 증가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고 업무타운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너무나 뚜렷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GTX 신호선 중요하죠. GTX 신호선이 창동역에 들어오게 되죠. 동부권에 또 창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GTX역과 또 KTX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창동의 역사가 상당히 창동 역세권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변에 상계랄지 노원이랄지 재건축 시장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자, 창동역 보이시고요. 우측에 노원역이 있죠. 바로 이제 불과 한 정거장 차이인데 창동역 자체가 이제는 4호선과 1호선을 끼고 있고 또 좌측으로는 이제 서울의 중심 CBD 업무 지역으로서의 이동성을 확보를 잘해주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강남권의 진입성도 충분히 원활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역 사이에 있는 이 빗금친 부분에서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개발들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 단계에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도 상당히 노후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뭐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또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 역시 그 빗금친 부분에 2030 이런 서울 플랜에 의해서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동역과 농원역 사이에 각종 공연시설, 또 이러한 과학관이나 미술관이나 우리가 음악도시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의 그러한 문화센터랄지 그런 것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1, 2년 사이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될 것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울 아레나타운의 공연시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규모 자체가 이제 2만 녀석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것들에서 우리나 K-팝이나 외국인들의 내한 공연들 또 서울역과 연결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대형 규모의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러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생산과 또 유통과 소비가 이제 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성으로 인해서 창동 민자 역사 자체가 쇼핑몰도 개발이 들어오게 되고 역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GTX 신호선이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자체도 이러한 앞으로 바이오 중심으로 앞으로 이곳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그런 혜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이 상당히 의료 시설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아무래도 의료 시설도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바이오 산업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또 이전이 되면서 새로운 개발들이 이곳에 속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창동역을 중요하게 봐야 되죠. 창동역 역세권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이 GTX 신호선과 또 우리가 KTX 연장 소식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창동역은 앞으로 1호선과 또 4호선, 뭐 KTX와 GTX까지 이러한 네 가지 역사로 변할 수 있는 대형 역사로 변하기 때문에 네 가지 노선을 갖는 대형 역사로 변하는 가장 좋은 점인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측으로는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 서울시 안에 이제 지하화 사업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또 도로를 상당히 지하로 많이 넣고 있죠. 그것들 역시도 주로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새로운 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시민의 편리 생활할 수 있는 개발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요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쓰리룸 형태의 도시형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4억 원대 초반,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에 현재 형성되어져 있고요. 전세가율이 3억 원대 중후반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천에서 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거기에 한 월세는 한 100에서 12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또 수익형으로도 접근 가능한 또 창동에 위치한 쓰리룸 형태의 단지형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또 전해드렸습니다. 창동하고 그리고 고덕동에 대한 정보들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아레나 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